사이에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은 시그널픽부터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슈의 인물이자 논란의 인물인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모시게 된 것 같은데. 네. 그 사이 좀 바뀐 것 같네요. 그 사이에 저 스튜디오도 많이 바뀌었고, 네.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아예 정치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그 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근데 그 사이에 보니까 당에도 입당을 하셨고요. 지금 전당대회 관련해서도 출마한다 안 한다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좀 걱정을 하는 게 한동훈 전 대표나 안철수 의원인 것 같아요. 전한길 강사의 어떤 입당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어떤 선동 세력이 당을 접수하려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한동훈 전 대표는 얘기를 했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전한길 선생님이 우리를 불지옥의 낭떠러지로 몰고 갈 거다, 이렇게까지도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먼저 그 사이에 한 3, 4개월 만에 출연한 것 같거든요. 예. 그때는 한국사 강사였고 지금은 전한길 뉴스 발행인이 되었고요. 발행인이요. 네. 그리고 3, 4개월 전에 기억으로는 어렴풋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지지율이 그 당시 한 50% 넘어되었거든요. 네, 아주 일부 그때 그렇죠. 예. 국힘 지지율이 46%까지 갔을 때인데 그 사이에 한 3, 4개월 만에 지금 7월 16일 한길 리서치에 의하면 국힘 지지율이 17.5%로 추락했더라고요. 갤럽에서도 19%가 그렇죠. 나오고요. 예. 네. 네, 어쨌든 그 사이에 그냥 저는 제가 용어 정리부터 좀 하고 싶어요. 그분들은 음모론자다, 부정선거 이러는데 저는 극우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극우가 들어야 되나 이러는데 저는 그 용어부터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전한길은 민노총처럼 쇠파이프를 든 것도 아니고, 전농처럼 트랙터 몰고 와서 경찰 위협한 것도 아니고, 죽창 들고 싸우러 온 것도 아니고, 탄핵 정부에서 집회에 갈 때도 언제나 저는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평화, 네. 화합, 그냥 그런 걸 언제나 지켜왔는데, 따라서 극우론자라는 자체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하는데, 부정선거의 주체가 누구죠? 선관위 아닙니까? 선관위는 국민들이 다 알려졌다시피 우리 가족 회사다. 네. 친인척 채용은 당연하다. 예. 그리고 878건의 무려 네. 비리, 예. 이런 집단과 그리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미 신뢰를 많이 상실하고, 또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도, 사전투표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것은 국민들이 많이 공감은 하죠. 네, 따라서 부실 관리 문제.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와 같은 이런 것이 많이 아직 또는 부실 관리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대로 가자는 한동훈이나 그런 사람들은 부정선거 옹호론자라고 생각하고, 전한길은 거꾸로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든 앞으로 지를 국회의원 선거든 간에 개선해야 하고 가자. 그리고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개혁론자, 네. 부정선거에 대해 척결론자,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네. 지금 있는 걸 덮고 가자는 자는 부정선거 옹호론자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런 용어 선택에 대해서 제가 맞지 않나, 그건 국민들께 맡기고 싶습니다. 예, 잠깐 든 생각인데, 네. 부정선거라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단어의 어떤 개념 자체가 네. 다르다 보니까 그걸 꺼내는 사람을 극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아니라는 반박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보수 원로 논객인 조갑재 네. 선생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특검에서 그러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럼 특검에서 이것도 명명백백이 음모론이라고 칭하면서 조사를 하자는 얘기였긴 합니다만,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럼요. 당연한, 저는 조갑재 선생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별로 신뢰는 하지 않습니다만, 예.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네. 의혹이 있는 건 특검하자, 3대 특검도 이미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형사재판 잘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 특검을 또 만들듯이,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의혹 있으면 다 특검하자고 한다면은, 김건희 여사도 특검하고, 김혜경 여사, 카드 있지 않습니까? 법카도 네. 예. 특검하고,
김정숙 여사 전에 뭐 인도 갔다 오는데 과대 비용 썼다는 의혹도 있으니까 그것도 특검에 저는 삼김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도 하고 싶고요. 예. 부정선거도 있다고 하면은 네. 많은 국민들께서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앞으로 치러질 과거형이 아니라 부정선거는 미래지향형이거든요. 네. 앞으로 치러질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 간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자는 게 모든 국민들의 또는 여야를 넘어서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부정선거에 대한 원상이 만약 선관이라면 선관이 제대로 특검하는 게 맞지요. 만약 한다면은. 네. 뭐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당연하죠. 그 지금 일단 입당 관련해서 좀 논란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가장 궁금한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고 그 탈당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전환기 선생님이 굳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정치를 한다기보다는 외부에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뭐 황교안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도 정당 활동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분들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김계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윤석열 신당을 좀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분과 같이 하시면 되지 않나? 왜 국민의힘에 굳이 들어오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어제 오늘 뉴스 일주일간 계속 보니까 전환길 뉴스가 톱 뉴스에 가 있더라고요. 그냥 단지 국힘 당 가입했는 것에 평당원으로 가입했는데 네. 그 저는 민주적인 절차에서 가입했거든요. 지금도 뭐 온라인에 가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하면 절차가 있어요. 네. 그 민주적인 절차에서 가입했고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거든요. 네. 공산당원 같으면은 사상 금지를 해요. 네. 하지만 민주적인 정당이고 공당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 니는 오지 마라, 니는 나가라 이런 것은요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하거든요. 전환길이든 김계리든 간에 김계리 변호사든 간에 보수주의 가치를 의 뜻에 맞다면은 국민의힘 가입할 수 있는 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니는 오지 마라, 니는 나가라 이런 것은요 오히려 권위주의적이고 갑질이라고 보여질 수 있죠. 오히려. 그리고 왜 신당 창당하지 않고 국힘에 가입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그 전신을 보게 되면 아마 신한국당이다 또는 민주공화당에서 출발했고 쭉 오면서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래도 우리 보수 우파의 수권 정당이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들어갔어. 지금 뭐 국힘이 지지율이 기껏해서 17.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바꾸자라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탈당이 아니라 사실상은 출당이었습니다. 제가 가입하게 된 것도 그런 맥락이라 볼 수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날 5.18 앞두고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그 당시에 뭐 친한파 계열에서 나가라 대선에 불리하니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전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는 출당이든 탈당이든 간에 보수우파 그때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도움된다면은 뭐든지 할게라고. 그리고 국힘 후보 당원으로서 그 당시에 뭉쳐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여전히 국힘에 있죠. 그래서 저는 출당당했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게 국힘이 잘 나갈 때 들어가면 내가 뭐 열매 따먹으려고 하나 이렇게 했지만 지금 현재 국힘 지지율이 17.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망가져 있어요. 그 망가진 것에 대해서 저는 들어가서 전환기를 한번 올려볼게요. 도움된다면은. 우리 역사 강사로서 조선왕조도 보면은 잘 나갈 때 세종대왕 때도 있었고 영정조 때처럼 번영을 이룰 때도 있었지만 또 세도 정치기에 몰락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 속에 흥망성쇠가 있는데 저는 국힘도 마찬가지로 잘 나갈 때도 있었고 보수파로서 지금 힘들지만 힘들 때 들어가는 사람이 뭘 열매를 따보지 하겠습니까? 저는 들어가서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더욱더 지지받고 그리고 더 주권을 또 이제 뭐 어떤 권력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걸로 개혁하고 싶어요. 들어가서. 근데 저희가 아까 여론조사 하나 얘기하셔서 저희가 준비한 거는 한국갤럽의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 조사인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19%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청문회 전국에서 여러 가지 후보자들의 논란이 있는 와중에도 민주당 지지율은 40%를 넘고 대통령 지지율도 뭐 60% 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저 상황만 보고 이제 제가 지역별로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지역별로 봐도 대구 경북에서조차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과 비슷해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 전환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의 개혁보다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방향의 그런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히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윤 어게인을 걱정하는 사람들과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우리가 대선을 왜 패배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정부의 지지율이 50%였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그런 여론조사 할 두 때 번째, 정말 국힘 지지율이 한두 개밖에 당시에 본 적이 없어서. 46% 정도 됐어요. 국힘 지지율이. 예, 지금은 17%, 19%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누구 때문이죠?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 아니잖아요. 전환길 때문이 아니잖아요. 현재 국힘에 있는 그죠? 뭐 안철수든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정리하지 맞는 거 아닙니까? 못했다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계실 때는 그렇게 지지율 높았는데 이래 맞는 게 윤석열 대통령 절연하고 그리고 대선 앞두고도 보수 우파들이 예를 들면 우리 우파 유튜버들은 여기 선거운동에도 참여하지 마라 다 배제시켰잖아요. 그 결과 대선 패배했고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 때문에 지금 17.5%라는 지지율 아닙니까? 근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너무 이제 강성 성향으로만 갔을 때 중도 보수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결국 그런 분들의 선택을 못 받으니까 당 지지율도 지금 20%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 대선에서도 결과적으로 패배를 하는 건데 어느 한 방향으로만 막 몰고 갔을 때 그게 중도층까지도 확장력이 있을까요? 윤석열 전 물어볼게요. 대통령과의 어떤 저는요 그 관계 진단이 회복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요 윤희수 혁신위원장도 와서 계속 사과해야 된다 뭐 이제 중도 끓여야 되는데 그게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보수 유튜버들 참여도 안 했어요. 네. 윤과 단절하고 윤석열과 단절해야 된다. 그리고 전환길과 같은 이런 보수 유튜버 단절해야 된다 했잖아요. 중도 끓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뭡니까? 17.5%잖아요. 지금 윤석열도 없잖아요. 전환길도 없잖아요. 국힘에. 예. 그 지금처럼 추락한 것이 개혁을 안 해서가 아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있잖아요. 지금도 저는 50%까지 됐다는 거 확인했지 않습니까? 한동안에 우리 그때 탄핵 정부에서 그 부정하면 안 되죠. 지금도 윤석열 저희가 대통령에 그거 좀 대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아니요 50%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 50.1%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윤석열에 대해서도 배제하고 전환길에 대해 배제하니까 지금의 이 모양 이 꼴이 국힘은 지금요. 뭐 소수 정당이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17.5%가 뭡니까? 그게 그래서 저는 윤희숙 의원이 제시한 혁신 뭐 이런 방안은 뭐 윤석열과 단절해야 이런 거는 결국은요 국민 지지를 못 받습니다 지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한 것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성은 이제는 어제 김문수 뭐 그런 말 하대요. 용왕로처럼 돼가지고 전환길도 받아들이고 김계리 변호사도 받아들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요. 윤석열 대통령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뗄래야 뗄 수가 있겠습니까? 책임져 주고 그것까지도 그래 다 안고 가자 이제는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개혁이고 혁신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일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수의 어떤 미래에 있어서 그런 생각보다는 이제 다른 행보를 해서 보수에 끼친 좀 피해도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보수 지지자들 그런 사이에서도. 사람들은 전부 다 민주당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주의자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원하는 게 뭔데요? 예. 윤석열과 단절해라. 내란 세력과 단절해라. 이래 하잖아요. 그럼 민주당 목소리가 똑같이 내면 안 되죠. 지금은 국힘은요. 민주당과 반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선명함 아닙니까?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좀 안에서 약간 다른 목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특히 정반대에 이건 뭐 당내 문제인 것 같고 다시 좀 입당과 전당대회 얘기로 좀 돌아가 네네. 보겠습니다. 네. 보통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네. 그 전에는 뭐 전환길 강사의 어떤 입당에 대해서 그 자유 의지로 그냥 입당을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대응을 하다가 약간 이제 언론에서도 논란이 좀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니까 여러 의견을 경청 중이고 적절한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요. 예. 민주정당 아닙니까? 공산당 같으면은 사상 검열해서 입당시키고 출당시키겠지만 현재 국민의힘은 저는 민주적인 절차에서 가입했고 예. 제가 뭐 범죄 제도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출당시키는 것은요. 그러면 윤석열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출당시키겠다? 그러면 전환길과 함께 가입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뭐 그런 사람들 다 출당시키겠습니까? 그만? 네. 그거는요.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니까 전환길 뭐라 하니까
그냥 송원석 원내대표께서는 그냥 뭐 알겠다라는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예. 현실적으로 누구를 출당시키고 할 때는요. 출당했다가 복당할 때는 심사를 하지만은 네. 자유롭게 가입해 있고 민주적인 이게 공당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출당시킬 만한 명분도 없고 방법도 민주 어떤 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전환길이가 왜 징계위원이 되죠? 오히려 그 있는 사람들이 저는 평당원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입당하면서 수만 당원이 함께 입당했다라고 밝히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10만 당원설까지 얘기가 네. 나와요. 이게 뭐 근거가 좀 있는 얘기인가요? 실제로 뭐 이 정도 규모랑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10만이 더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저는 전환길과 함께 예. 다 가입하자. 예.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보신다면 뭐 국힘을 살려보고자 한다. 개혁해보자. 전환길과 함께 다 네. 가입하십시오. 누구나 가입할 수 있거든요. 예. 월 1,000원만 내면 책임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입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는 전환길 뉴스에 지금 구독자가 40만이거든요. 네. 전에 제가 운영한 채널하고 달리 전환길 뉴스는 언론인이기도 하지만은 네. 보수 우파의 어떤 많은 분들, 뜻맞는 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분들께 제가 전부 다 국힘 들어가서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들어가서 국힘은 우리가 바로 잡자. 예. 지금 국힘은 호랑이가 국민들의 누구예요? 누구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뭐 호랑이든 개든 간에 예. 두드려 잡아야 되니까 네. 들어가자 이 뜻이고요. 그리고 현재 국힘은 망가졌잖아요. 17.5% 지지를 받는 현재 의원들은 전환길 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게 친윤 지도부 때 다 떨어진 지지율인데 무슨 누굴 때려잡아야 됩니까? 말씀을요? 어떻게 친윤 때문에 떨어졌습니까? 17.5%는 지금의 지지율이에요. 지금은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예. 윤희수 혁신위원장이고 그 앞에 비대위원장이 김용태였어요. 대선 전에 이제 권영세 지금 권성동 17.5% 있었잖아요. 아닙니까? 지금 지난주 7월 16일 한길 리서치 통계가 그런데요. 예. 그걸 윤석열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전환길이 그랬어요? 그럼 요거 좀 아니잖아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8월 22일로 결정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것이 전환길 선생님께서 출마 여부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셔서 근데 또 한 보도를 보면은 당비 납부 3개월이 지난 책임 당원이어야만 이제 자격 요건이 있다 보니까 출마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저는요, 이래 생각합니다. 아마도 전환길이가 이제 또 아스팔트에 나오는 인기도 있고, 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환길 저래가 인기 끌어가지고, 뭐 국힘에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한 자리 하려고 하나, 또는 뭐 당대표 하려고 하나 하는데 저는요, 일관됩니다. 제 네. 예전에 했던 말씀 쭉 일관됩니다. 저는 네. 언제나 이렇게 만약에 제가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또는 뭐 전당대 대표가 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저를 지지했던 사람이 저래가지고 한 자리 하려고 지금까지 했구나. 네. 저는 그런 소리 듣기도 싫고요. 제하고도 안 맞는 저는 꿈이라도 거짓말 하지 말라. 그게 전환길의 신념 아닙니까? 저는 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평당원으로서 망가진 국회의원을 저는 되찾겠다. 지금 올리겠다. 저는 네. 그냥 이수인 장군이 그랬는 것처럼 100의 종을 할 겁니다. 아. 평당원의 한 사람으로 저는 예. 권리 행사할 거고요. 두 번째, 아까 10만 양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주 당장 내일 모레 평당원 모임이 있습니다. 그걸 이끌어 갈 겁니다. 그래서 평당원이 국힘의 주인은 누군데요? 당원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은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은 그냥 배지 다른 사람 뿐이잖아요. 예. 그 평당원이 주인되고 지금 국힘은요. 의원들이 우리 평당원들의 어떤 정치적인 요구라 이런 거에 대해서 뜻을 반영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평당원을 더 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좌파에 개딸이 있었다면은 예. 우파에 전환길이가 이런 우리 또 우파의 개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걸 제가 만들어갈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 만들 겁니다. 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예. 평당원들끼리 뭉쳐가지고 평당원들이 이끌어가는 상향식 공천, 평당원들이 국힘을 들었다 놨다. 왜? 우리가 주인이니까. 그리고 그런 당을 저는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는요, 현재 뭐 3개월 돼야만 되지 않습니까? 네. 현재 제가 가입했을 때가 6월 초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 탈당을 한 뒤에 그래? 출당당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때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가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출당당했으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희망 그 당시에 국힘이 그래 보수의 중심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힘의 당원 1호였다라고 말씀하셨고 김문수 중심을 뭉쳐달라. 그게 네. 간절한 바람이었는데 예. 어차피 출당당했으니까 내라도 들어가고
우리 함께하는 사람 같이 들어가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3개월 그거는 당규는 아니고요. 국힘 안에서 그냥 그 선거위에서 결정하면 돼요. 네. 그 당대표 나가거나 예. 또는 당대표 예외로 그냥 예외할 수도 있죠. 저는 저를 위해서 예외 만들어 달라 뜻도 없고요. 그걸 요구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저는 당대표 출마 같은 안 합니다. 다만 저와 이런 평당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후보에 대해서 영향력은 행사할 겁니다. 그러면은 왜 며칠 전에 채널A 네. 인터뷰 네. 하셨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면 내가 네.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은 좀 나타난 것 같고 얘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이 당선될 수 있게 힘을 실어주겠다 뭐 이런 입장이신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김문수 후보가 어제 출마 선언했고 예. 뭐 장동혁 의원도 나온다는 이야기 들리고 또 누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둘 중에 누구를 외일 수도 있겠죠. 고민 중이세요? 저는 공개 질문 질의서도 보낼 생각이 있어요. 예. 첫 번째,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뭐 계속 절연할 것이냐, 아니면 같이 갈 것이냐 물어보고 저는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는 후보한테 지지할 거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 수십만 명의 뜻을 모아서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네. 그 두 사람 말고도 또 그 두 분도 마찬가지로 나 후보 단일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친한파가 조경태 같은 사람이 당선되면은 안 되니까요. 국힘을 예. 계속 분열시킬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경선에서 그들도 네. 통합할 수 있도록 그 약속까지 다 받고 지지를 할 겁니다. 조건부입니다. 예.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좀 만났다는 보도도 있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난 걸로 보여요. 아무래도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전한길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대되는 생각이시지만 네. 좀 다수의 뭐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민의힘 내 보수 세력들은 그런 윤 어게인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전당대회에서 양쪽 세력이 크게 격돌을 해서 어느 한쪽의 선택을 받았을 때 그걸 좀 인정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뭐 조경태는 안 된다, 뭐 한동훈은 안 된다 할 게 아니라 만약에 결론적으로 당원들이 그들을 선택을 하면 꼭 받아들이시고 당을 같이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 선택 받을 리가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받을 리가 없어요? 예, 예. 국힘 평당원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안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는요, 예. 국힘에 있어도 안 될 사람이에요. 한동훈 같은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한동훈이라 이름을 어떻게 누구 덕분에 알려졌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한동훈의 한자도 아무도 몰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법무부 장관 했고,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당 대표까지 되어놓고, 예. 어느 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등에 칼 꽂았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를 다 배신했어요. 첫 번째, 만약에 한동훈이 없었더라면, 네. 비상계엄 이후에 국회에서 탄핵안도 가결되지 않았겠죠. 한동훈이가 이재명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는데 찬성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따라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았다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리도 없었겠죠. 세 번째, 따라서 그렇게 했다면 한동훈이 아니었다면 조기 대선도 없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돌아가 보면 결국은 이재명 정권 탄생 1등 공신이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없었더라면 조기 대선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계엄하신 분 한동훈만 탓이 아니고요? 없었더라면 예. 아니죠. 비상계엄 이후에요. 탄핵 가결시키면 200석이 돼야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가결시키려면. 예. 그 200석에 되도록 했는 게 누군데요? 민주당으로서는 185석밖에 안 되잖아요. 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부결되잖아, 국회에서요. 예. 한동훈하고 그 친한파지 손잡고 결국은 민주당 손잡고 대통령을 탄핵시켰잖아요. 팩트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한동훈 목소리가 가만 들어보면은 민주당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윤과 단절해라. 그 누구 예. 이야기죠? 민주당 소리인데 한동훈은 똑같잖아요. 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네네. 마무리 질문 하나만 드려야 네네. 될 것 같고. 여하튼 저는요, 한동훈 이런 사람은요, 네.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보수 우파가 정치에 가는데 국힘은 끊임없이 분열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래를 보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절대 국힘 믿지 말고 김상욱 따라서 민주당 가라고요. 계속 예. 민주당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에 찬성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 제가- 탄핵시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양쪽 세력이 다 서로를 분열시키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그렇지 이제 않습니다. 헤어지시면 되지 않나라는 보십시오. 생각이 아니요, 약간 누가 더 드는데. 보수주의예요. 진정한 예. 보수주의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보수 국힘의 대통령이 누구였죠? 김문수였잖아요. 예. 김문수 당선을 위해 누구한테 애썼죠? 한동훈은 과자 먹으면서 먹방이나 하고 혼자서 광안리 가서 자기 팬들 모아놓고 인기 관리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김문수 후보 당선 위해서 도와주셨으니까. 애쓴 게 없어요. 예, 그 마지막 전환길은요. 네. 김문수 후보 당선시키려고 울면서 호소하고 그러다가 알겠습니다. 선관위에 고발을 2개나 당했어요. 예. 누가 더 보수주의를 지키고 하고 누가 국힘을 더 지키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질문을 진짜 하나만 드릴게요. 그 출마에 대해서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네. 뭐 당대표는 그렇고 최고위원 출마도 지금으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계시나요? 저는요, 지금 망가진 17.5%의 국힘에 대해서 들어가서 저는 아까 이수인 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백의종언할 겁니다. 앞으로도 한 자리 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평당원으로서 네, 하시겠다. 네, 평당끼리 예. 뭉쳐서 대신 평당 목소리를 내는 그런 예. 사람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오늘 전한계 선생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정치의 속풀이 시간입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설주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봤고요. 주말 동안에 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강선우, 이진숙 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였는데 결과적으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지명만 철회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예상하신 결론인가요? 아니요, 저는 예상 못했어요. 둘다 정리할 줄 아셨어요? 둘다뭐 지명 철회나 아니면 뭐 한 분은 지명 철회 또는 또 사진 사퇴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두 분에 대해서는 강행을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었는데 예. 좀 의외로 뭐 이인숙 교육부 장관은 뭐 당연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분은 뭐 우리가 보통 청문회 인사청문회에서 뭐 어떤 도덕성 검증 뭐 이것보다도 오히려 네. 이분은 인사청문회를 해봤더니 자질이 너무 부족하다. 어떤 정책적 역량도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네. 어떤 뭐 인사청문위원회 어떤 그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뭐 대답을 제대로 못 하거나 오히려 교육부 공무원들이 동문서답해라. 예. 뭐 이런 식으로 코치를 할 만큼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파악을 네.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예. 저는 정책적 역량 검증에서 저는 부족하다라는 것들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은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되게 강행을 했는데 네. 오늘 아침에 그 우상호 정무수석의 인터뷰 내용 제가 오면서 들어보니까 어떤 여당 지도부에 상당히 강력한 어떤 의지가 반영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강선우 후보자를 네. 그대로 임명하기로 한 것은요.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네. 또 하나는 어떤 그 사실이 아닌 것으로 어떤 사람이 피해를 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사실이 아닌 것? 네, 약간 좀 그런 식의 뉘앙스의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러니까 네. 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갑질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걸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금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조금 국민의 일반적인 눈높이에서는 좀 벗어난 어떤 결정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사실 두 분이 다 정리되는 수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의외의 결정이었거든요. 많이 의외죠. 조금이 아니고. 네, 많이 의외. 근데 이거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뭐 이렇게까지 좀 챙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일단 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네. 대선 득표율보다 15% 이상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근데 도로 49% 정권이 돼버렸다. 그냥 49% 정권이 바뀌지가 않았구나. 이 정도 생각하고요. 예. 기대를 했었던 것이 잘못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결단을 내려서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믿었는데 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민주당이 민주당 했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했구나 이렇게밖에 저는 평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회장도 얼굴을 내놓고 인터뷰를 할 정도로 보좌진들의 반발이 좀 거셌잖아요. 근데 이런 결과를 맞닥뜨리면 앞으로 민주당 보좌진들은 어떻게 좀 일을 할지 이제 갑질 당해도 모르겠네요. 할 말 없죠. 예. 갑질 당해도 할 말 없는 거고. 이 정도 기준은 갑질이 아닌 거죠. 갑질이 아닌 걸로 예, 되니까. 장관이 어떤 장관에 임명될 만큼의 어떤 윤리 도덕성 검증에서의 갑질 문제. 예. 그래서 뭐 이 정도는 뭐, 뭐 그냥 이사하는데 와서 좀 네. 도와주고 쓰레기 좀 치우고 뭐 이런 것 정도는 네.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보좌진들 좀 이제는 가인 일들 본인의 업무 역량 업무 외에 본연의 업무 외에 또 다른 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은 자괴감이 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여의도의 그 수많은 보좌진들이 이제는 이런 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특히나 당 지도부가 네. 어떤 이런 의사를 관철하도록 노력을 했다는 부분이 단순히 어떤 동료 의원이라는 것을 떠나서 어떤 보좌진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는 정말 좀 소위 말하는 갑질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꽤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고 이제까지 민주당이 얘기를 해왔던 피해자 중심 정당, 피해자 보호 정당, 어떤 사회적 약자를 더 우선시하는 민주당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기조가 을지로 위원회 이런 거. 이제는 갑질로 위원회가 돼버려서 네. 오히려 좀 이런 부분 등이 기존에 이제는 그 민주당이 가져왔던 것보다는 예전보다 약간 기득권 정당? 물론 지금도 기득권이고 과거에도 기득권이었습니다만은 네. 조금 많이 기득권화돼 있고 어떤 이런 기존의 가치를 많이 무너뜨리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특히나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너무 아쉬운 게 보통 청문회가 끝나면 이제 일단락이 되잖아요. 네. 그 사람의 논란에 대해서 네. 대부분은 네. 뭐 있었습니까? 다른 뭐 이진수 후보자도 그냥 그 인사청문회 끝나고 그냥 논란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았어요. 추가적인 논란들. 새 논란이라기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이제 지명철의 요구들이 좀 나왔던 네, 거고. 그냥 뭐 새로운 논란이 나오지 않았는데 네. 강선우 후보자는 새로운 논란들이 인사청문회 끝나고도 매일 하나씩 나왔어요. 매일 하나씩. 그리고 뭐 오히려 어저께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여가부 장관을 했던 분이 네. 오히려 글을 올려가지고 이런 일도 있었다. 오히려 강선우 의원이 초선 의원이 예. 오히려 그 장관한테 네. 하라면 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그 뭐 당시 이런 장관한테도 네, 이런 식으로까지 갑질하고 요구를 했다는 했구나.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사람을 여가부 장관에 앉힌다는 것이 전직 여가부 장관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뭐 다른 정부도 아니고 문재인 네. 정부에서 했던 여가부 장관이 그렇게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어떤 동지 의식의 발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상당히 상식에 어긋나고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 결국에는 강행의 어떤 기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이 얘기 지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소폭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도 오르고 국민의힘만 19%대로 그냥 계속 지지부진한 거 이게 좀 영향 주지 않았을까요? 지지율이 뭐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마다 영원하진 않죠. 네. 조사하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떨어지겠죠. 뭐 저희 당이 못해서 민주당이 반사이익이 얻는 거는 뭐 막을 수는 없는 거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결정 내린 거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특히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희 입장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면 임명하는 거, 임명 강행하는 거 잘 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앞으로 이게 여론에 어떤 오래오래 영향을 줄지 하시라고요. 모르니까. 여가부 네. 없애지 마시고 5년 예. 내내 하시라고요. 그러면 계속 뭐가 나올 겁니다. 뭐 갑질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그러나 그걸 떠나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강행했다는 거는 대통령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민주당 내부에 아주 복잡한 구조가 있고 기득권이라는 구조가 있구나. 네. 이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누르기 위해서 또는 논리적으로 무마하기 위해서 뭐 의원 불패 아니다라든지 이거 뭐 사실이 아닌 게 좀 섞여 있다든지 이런 국민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포장한다는 거가 참
제가 대신 창피합니다. 뭐 어쨌든 첫 낙마자가 나왔고 논란의 인물이었던 강선우 의원은 지키고 가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이런 얘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누군가의 정치 생명을 끊을 정도의 일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민주당 내에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강선우 의원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명 철회가 됐을 때는 다음 총선 때 어떤 그 지역구에 또 출마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고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뭐 이건 좀 이 정도로까지 날리는 건 아니다. 이런 논리 같아요. 이건 정말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감싸주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 공천이 어떻게 되는지 전 더 궁금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오히려 공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이런 뭐 갑질 문제라든지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재산 문제도 솔직히 이번에 갑질론에 묻혀서 그렇지 재산 문제도 저는 파보면 좀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예. 소득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현재 신고된 재산이 너무 적고 그다음에 어떤 명품 시계 세정 같은 경우는 아예 신고도 안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갑질 논란 때문에 다른 게 묻혀서. 다른 게 더 묻혀가지고 안 나타났지만은 솔직히 이 정도가 되면 오히려 정치를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네. 다음 공천을 걱정한다는 게 너무 나이브한 생각, 아니한 생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민주당은 솔직히 그러면 앞으로 공천할 때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뭐 예. 어떤 뭐 세평이라든지 다 당무 감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전에 어떤 이 사람의 의원으로서의 역량, 도덕성 이런 네. 것들, 그다음에 세평 다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러면 이 정도의 갑질로는 충분히 다음 또 3선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정말 동지 의식이 너무 세신 것 같아요. 네. 이거 참 뭐 다음 총선 한번 더 공천 지켜주자고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할 만한 인사를 계속 하는 게 맞나?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야, 국회의원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 장관은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음 총선을 걱정한다? 아, 너무 민주당이 모르겠습니다. 뭐 잘 나가고 있으니까 걱정 네.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여론은 요동칠 수 있다는 거. 예. 이게 국민들은 다 기억을 하잖아요. 일단 뭐 이렇게 임명을 했으니까 지나는 가겠습니다만 조국 사태 때도 임명을 강행한 이후에 다 뭔가 조금씩 균열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강선우 후보자 임명을 강행을 하는 게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거 너무 과한 해석인가요? 아니면 동의를 좀 하시는 부분인가요? 어느 정도 잠재적인 폭발력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정치공학적으로는 저희 당한테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이제 총선 즈음 돼서 강선우 장관이 이제 삼선 또 나갈 때 그때 또 똑같은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민주당 총선 공천 관련한 얘기들이 나올 거고 이 사람을 공천할 거냐 말 거냐. 그럼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뭐 서영교 의원 같은 분 뭐 응원해요 뭐 이거 할 겁니까? 그런 상황을 볼 때 저희 입장에서는 하시라고요. 네. 그런 정도 논리 구조 가지고 도덕성 가지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에 많이 계시다면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지도부가 원내 지도부부터 해서 모든 의원들 단 한 명도 보좌진 편을 들지 않는 그 딱딱한 구조 하에서 정권을 맡긴 맡았는데 이게 얼마나 가겠냐를 생각해 보자면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방금 전에 어떤 출연자 나왔지만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도 네. 노력합니다. 예. 저희도 다시 반등을 하겠죠. 어느 정도는. 아까 그 조금 전에 나왔던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각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은 너무 그냥 정반대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좀 네. 해보도록 하고요.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 장관은 아닙니다만 인사혁신처장 뭐 인선을 했거든요. 근데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 뭐 이런 연구소가 있나 봐요. 네. 최동석 소장을 임명을 했는데 과거에 뭐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하늘이 낸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을 하셨던 분인 것 같고 또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의겸 전 의원이 발탁이 됐어요. 네. 김의겸 전 의원도 예전에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뭐 많이 논란이셨는데 전 정부에서도 인사 관련한 인재개발 원장이었나요? 그분도 약간 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찬양을 하셨던 것 같은데. 공무원 뭐 교육 연수원장 뭐 그런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인재개발원장 김채환 씨. 예.
왜 인사 담당하는데 꼭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뭐 영비어 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나 네. 보죠. 이게 인사 이런 혁신처장이라든지 인사개발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객관적인 기준과 어떤 이런 뭐 그런 것으로 재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이러면 바로 나오는 게 보훈 인사 아니야? 예. 약간 이렇게 얘기가 들리잖아요. 저는 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는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네. 어쨌든 간에 뭐 각종 유튜브에 많이 아마 이 진보진영 유튜브에 많이 출연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무슨 뭐 대통령이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까지 굳이 당연히 뭐 대통령은 정말 하늘이 점찍어 준 사람이 된다라는 우리가 소위 그쵸. 뭐 예, 그 속된 정도로 말도, 어려운 거니까. 하는 말이지만 네. 굳이 이렇게 이제 명비어천가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뭐 항상 어떤 정부에서나 누군가를 임명했을 때는 어떤 풍부한 경영과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라는 어떤 수식어를 붙입니다만은 네. 뭐 전 정부에서도 우리가 많이 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번 장관 인선에서도 뭐 교육부 장관 제일 처음에 인선됐을 때 뭐라 했습니까? 교육에 대해서 뭐 사회적 교육의 어떤 격차를 해소하고 뭐 이러신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네. 검증해봤더니 아니라는 걸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도 모르죠. 그러니까. 뭐 청문회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뭐 거기에다가 김의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했는데 이거 다 가짜 뉴스로 밝혀져가지고 재판도 좀 진행 중인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분들 중에 일부는 아직도 그 청담동 술자리 관련한 일들이 없는 일이잖아요. 네. 이걸 사실로 믿고 있는 분들이 꽤 있고 그것이 그래요? 일정 부분 그 지지 기반의 일부를 아주 탄탄하게 막고 있다. 막 그런 것도 작용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런 의혹 제기하는 건 안 되고 그런 의혹 제기할 정도의 품성과 지력 정도라면 네.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판단에 내려졌다면 새만금 개발청장 이런 중책을 맡길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강선우 후보자 임명하는 과정에서 네. 대통령의 결단이긴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 요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수준이 아주 딱 맞죠.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뭐 결과다. 전직 의원에 대해서 어떤 뭐 자리를 챙겨주는 것은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예. 뭐 같은 선상에서 생각할 수는 있는데 네. 이제 좀 문제는 아직까지 김우겸 의원이 어떤 사법 절차적인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자리 나눠먹기 식으로 이런 자리를 차관급 자리잖아요. 개발청장이. 예. 그러니까 이런 중책을 맡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실제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담동 술자리 아직도 진실로 믿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그 민주당 그래요? 지지자 중에서는. 예.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고 알고리즘이 아니, 또 진짜 그쪽만 타니까. 우리 어머니도 약간 그런가 소위 보다. 이제 뭐 네.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개딸이라고 하면 우리 엄마는 싫어하는데 예. 제가 봤을 땐 어머님은 개딸인데 예,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나요? 아니 우리 엄마는 예. 이재명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이기 아, 때문에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는 뭐 저랑은 뜻이 안 맞다. 네. 저랑 뜻이 안 맞다고 하는데 실제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런 거 다 믿고 계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굉장히 그 강성 지지층이나 유튜브를 알고리즘이 어쩔 수 없이 뜨니까 바로 잡혀지지가 않는군요. 이게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예. 이게 진위가 파악되지 않았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도를 좀 하십시오. 예? 그래도요? 정치 얘기 안 하는 거죠? 정치 얘기를 안 하는 게 사실을 효도죠. 말씀드려야지. 정치 얘기는 집에서 안 하는 걸로 그러면 하는 게. 싸웁니다. 이게. 예.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예.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당대회 날짜가 정해진 상황이고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혁신안을 놓고 또 뭐 난상 토론이 벌어질지 아니면 정말 다구리로 또 끝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김문수 전 장관이 결과적으로 네. 출마를 선언을 했거든요. 일단 의총은 오늘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수해 피해가 심각해서 아마 오늘 네. 의총은 없을 걸로 보여서 다구리는 없을 겁니다. 다구리 뭐 시기만 미뤄질 뿐. 그 모르겠고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 결국 출마 선언하셨는데 뭐 좋습니다. 뭐 피선거권이 있으니까 당내에서 출마하시는 거는 뭐 자유 의지인데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네. 대선 패배하고 둘째 날 6월 5일에 뭐라고 그랬냐면 난 당대표 이런 자리 욕심 없다. 지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나보고 쓰레기 더미로 들어가라는 얘기다.
이러셨거든요. 네. 쓰레기 더미로 이제 들어가신다는 거니까 그 시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할 거냐.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예. 후보 단일화 거기에 대해서도 결국 시건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제 조금씩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방금 전에 출연하셨던 분의 입당과 관련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대단히 일반 상식과 좀 떨어진 답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글쎄요, 김문수 전 장관이 뭐 당선될 수도 있겠지만은 대선 패배 직후 선출될 야당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느냐? 네. 대부분 야당이 돼서 새로 대표를 뽑을 때는 다음 대선을 보고 뽑는 거예요. 당원들 입장에서는 예. 다음 선거, 이 다음을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를 가지고 보는 건데 이분은 지금 그것과는 전혀 다른 입장, 뭐 이재명 총통 독재를 맡겠다고 하는데 시대착오적인 단어 선택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예. 그건 사실 대선 때도 했던 단어인데 대선 캠프 시절에야 뭐 먹히겠지만 이제 또 이재명 총통 이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아까 출연하셨던 전환길 강사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이참에 그냥 서로 다 들어와서 제대로 당원과 국민들의 어떤 결정을 받아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당이 자꾸 극우화된다는 것을 이제 바깥에서 우려하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네. 그럼 들어와서 이제 경쟁을 통해서 이게 좀 제대로 된 당원들의 어떤 뇌 구조라면 어떤 특정 결론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근데 되게 걱정스러운 게, 그 아까도 뭐 전환기 씨가 나오셔가지고 당원을 어떻게 막냐, 가입을. 심사는 가능하잖아요. 네. 지금 김계리 변호사가 그래서 이제 보류가 보류 되어 중인 있죠. 상태이고, 그래서 제가 참 잘 안 들어갑니다만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당원의 어떤 의무, 예. 규칙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 보니까 당원의 품위 유지 의무가 있는데 어떤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 동떨어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게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본인들이 주장하시는 내용 등이 어떤 당의 명예를 살리는 일이고 네. 당의 어떤 어떤 국민의 도덕적 감성에서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아까 전환기 씨가 얘기하는 내용 중에서 저는 좀 이렇게 경광부회한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본인은 민주적이다, 극우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시면서 어떤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자기가 활동을 하고 그렇지만은 아직도 저는 그 핵심이 보니까 네. 그 탄핵 전국에서 50몇 프로의 지지율을 본인들의 덕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조사가 뭔지 아니, 모르겠어요. 저도 기억이 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서요? 본인들이 네.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예. 근데 저는 그 부분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17%, 19% 이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저는 뭐 소위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지금은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거예요. 뉴스도 네. 안 보시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야말로 정말 쇄신을 해야 되는 어떤 적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분들은 당을 접수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시거든요. 왜? 이분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싸우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이. 싸우는 사람이 예. 없다. 근데 그 싸움이란 것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고 오히려 정말 정광훈 목사랑도 손을 잡고 이렇게 강성투쟁을 하시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대부분. 근데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 어떤 민주당 아니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 싸우는 것은 예.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싸운다고 그나마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 같은 분들. 그렇죠. 정말 논리를 가지고 살아야지.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정말 몰아붙이듯이, 뭐 그분이 소리를 지릅니까? 아니면 어디 아스팔트 가서 길바닥에 가서 어떻게 뭐 구호를 외칩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으로서 참 잘 싸우고 있구나, 예. 잘 지적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나 보니 그 정성국 의원이 그 이진숙 후보자 나이스랑 뭐 다 물어봤잖아요. 그런 거죠. 거기서 뽀록이 난 거잖아요. 네. 뽀록 써도 되나? 아니요. 들통이 난 됩니다. 거잖아요. 유튜브는 됩니다. 예, 들통이. 그러네요. 조용히 잘 뭐 아니, 의정 그러니까 활동을 보여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싸우는 것이지, 어디 뭐 도로에 나가서 정말 그렇게 뭐 구호 외치고 아니면 진짜 무언가를 잘 싸워야 되는데
약간 그런 기저의식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특히나 아니, 당원들 중에서도 있으시죠. 제가 이렇게 뭐 우연히 국민의힘 당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요즘 싸우는 사람이 없다, 싸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네.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다. 그 방식을 과거에 민주당이 수십 년 동안 차용했었던 거죠. 머리 깎고 삼보일배하고 단식하고 하면서 도로에 나가서 청구하고 불과 작년 가을 늦가을까지 그랬어요. 그랬죠? 네. 그러다가 계엄 터지면서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 지지율이 좋았냐고요. 솔직히. 그때 그럴 때 항상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게 선거로 이겨라. 뭐 하는 거냐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선거에서 진 거기 때문에 졌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이 나온 거지. 도로를 점거하고 아무리 집회에 사람을 많이 모아도 이게 되겠어요? 뭐 혁명을 하자는 겁니까? 그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단순하게 윤 대통령이 탄핵돼서 대선이 열렸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이 사실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노를 발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다 보니까 네가 탄핵에 찬성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배신이라는 얘기도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뭐 어떤 이념, 어떤 논리, 저희가 내걸었던 어떤 슬로건에 대한 배신 얘기가 아니고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윤 대통령 덕에 장관 된 거 아니냐? 윤 대통령 덕에 당대표 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윤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저희가 설령 윤 대통령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게 있었잖아요. 계엄 발동 그리고 그 전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배신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인간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냔 말이죠. 아니, 우리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거지. 네. 집안 싸움과 윤석열, 한동훈 검찰 출신 간의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빙의가 돼서 본인이 마치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내가 많은 어떤 세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본인 객관화가 안 돼 있으니까 나는 누구고 여기가 어딘지를 정확히 다시 판단하신 후에 방송 출연하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아까 지켜보면서 느꼈습니다. 뭐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고자 했는데 여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판단을 많이 하시고 지금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요. 네. 한동훈 전 대표 그래서 나오시나요? 지금 뭐 외부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는 걸 보면 이대로 극우 세력이 어떤 당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에 대한 걱정이 크신 것 같은데 그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나와야 된다는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일단 확실한 거는 이번 전당대회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네. 어떤 식으로든 작용을 할 거다. 그게 출마가 됐건 뭐 연대가 됐건 간에 뭐 둘 중에 하나는 거의 확실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예. 이제 출마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방금 전에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 아니냐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다 보니 너무 속이 답답해가지고. 뭐 누가 나가냐 여부에 대해서 이제 또 논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판을 내자. 이제 그런 논리가 조금씩 더 세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까지 당이 망가졌는데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게 도리냐. 이런 인식들이 조금씩 커지는 느낌은 받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론은 본인이 판단을 해서 당사자가 출마 여부에 대해서 곧 입장을 밝히겠죠. 아직 저희 등록 날짜가 30날부터니까 시간이 조금 있고 그 사이에 당이 어떻게 요동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러한 발언이 계속 보도가 되고 또 당에서 거기에 호응을 하거나 또 거기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네. 조은희 비대위원만 해도 이거 안 그렇죠. 된다고 지도부의 일원인데 선을 긋는단 말입니다. 또 엉뚱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아직 조금 더 나오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정리되는 과정이 있어야 아마 한동훈 전 대표도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질문은 설주환 변호사께 민주당 얘기 좀 여쭤보려고 네. 하는데 지금 이제 폭우가 쏟아지면서 약간 전당대회 일정들이 조금씩 조정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전당대회 경선 첫 주말 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충청과 영남권 경선이었는데 정청래 의원이 좀 앞설 걸로는 알았는데 거의 더블 스코어 차로 좀 앞서더라고요. 네. 당원 투표에서는. 이거 뭐 이 기류라면은 정청래 대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어심이냐 명심이냐의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아니에요. 어심이 약간 우세한 것 같긴 하고 어심이. 왜냐하면 명심은 이제 대통령이 돼버렸으니까 그냥 끝나버렸어요. 근데
민주당은 이미 마라맛에 중독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그 마라맛을 육개장으로는 해소가 안 되는 거지. 여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야, 지금 국민의힘하고 약간 같은 양상인데 네. 이게 그래도 어쨌든 선거에 이긴 팀과 예. 그다음에 진 팀의 어떤 차이인 것 같아요. 여기는 마라맛을 먹었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육개장 들이대면은 아유, 안 되죠. 되는구나. 안 되죠. 육개장으로는 거의 되지도 사골곰탕 않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 이 매운맛, 이 강렬한 맛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야, 우리가 그런 이재명이라는 어떤 정치인을 우리가 마라맛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통령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는 당대표도 계속 매운 마라맛으로 가야지. 네. 야, 이제 갑자기 사골곰탕 먹을 수는 없잖아.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마라맛은 계속되지 않을까. 마라맛에 중독된 것 같다. 윤희석 대변인도 뭐 옆당에 해주실 말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분위기는 좀 굳어지는 것 같네요. 네. 이게 원샷 경선이 돼버렸어요. 8월 2일 날로 원래 26일 날 경기 인천하고 호남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지금 폭우 때문에 다 연기돼서 한 번에 8월 2일 날 지금 한꺼번에 발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개표된 것은 10 몇 프로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나머지를 전부 다 한 날에 다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과 호남을 서울과 다 같이 한다는 것은 거의 민주당 거의 대다수의 권리당원들의 발표를 그날 8월 2일 날 하루에 다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분위기면 정청래 의원이 조금 유리할 텐데 아마 박찬대 의원으로서는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조금 비치지 않았을까. 네. 연기가 되면서 26일 날 연기가 발표가 했었으면 이게 점진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형태가 됐었을 텐데 네. 아마 2주간의 시간을 벌었으니까 아마 그 안에 아마 역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말씀 한마디만 붙이면 제가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선 전부터 이재명 당시 대표의 민주당 내 권력 기반이 공고하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했었어요. 아, 민주당 내에. 뿌리가 민주당 정통과 이재명 대통령 전혀 다른 예. 분이고 네. 그 뿌리에서 파생된 분들이 이제 주류가 돼서 강고하게 세력을 구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청래 등으로 대표되는 뭐 586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대통령 후보를 못 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뭉쳤던 건 사실이지만 이미 대통령이 된 이후의 당은 이재명의 당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게 이 결과로 나왔다. 60이 훨씬 넘는 득표를 정청래 의원이 했다는 거를 보고 제가 놀란 것은 당은 당대로 가겠구나.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제어할 수가 없겠구나.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 당과 다른 길을 또 마이웨이 가겠구나.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근데 인사부터 꼬이고 있어서 노무현 시즌 그게 걱정입니다. 예. 그렇죠. 열린 우리 비슷합니다. 아, 정확히 오셨어요. 느낌이 예. 그 당시에 예. 노무현 전 근데 대통령 예. 때.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강선우 같은 경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결단을 내리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막잖아요, 당에서. 그걸 못 이기는 거죠.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요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 같은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당의 견주와 봤을 때 네. 어떤 당의 주류 세력들이 좀 이렇게 쭉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 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렇죠. 당에서 고집을 부리면 좀 밀릴 수밖에 없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거군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가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냐는 등치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야, 이거 좀 재밌는 일국체제의 분석인데요. 아버지인 저는 줄 재밌는데 알았는데? 네. 재미있으세요? 뭐 상관없죠. 뭐. 예. 저는 재밌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내일부터 채널A 뉴스 또 정치 시그널 두 채널에서 정치 시그널이 라이브로 동시에 송출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정치 시그널 채널 주소를 댓글에 고정해 둘 테니까요. 구독해 주시고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 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채널A 뉴스 정치 시그널 계정까지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